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시작이죠. 4월 11일 월요일자 순서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소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한 주간의 시작, 힘차게 헤드라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주의 퀀타스 항공과 제스타가 드디어 인천 시드니 직항 취항합니다. 관련 소식을 저희가 2월 달에 한번 취항할 것 같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전해드렸죠. 자세히 더 전해드릴 거고요. 자, 노란 풍선이요. 우리 조직을 대대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올해 첫 웨비나를 열고요. 관련한 다양한 소식들 좀 전했고요. 자, 양무승 서울시관광협회 회장이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이제 양무승만의 어떤 장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2021년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발표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재개방했죠. 그런데 발리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관광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글로벌 챌린지 참여 기업 모집합니다. 모두 투어는 베트남에 다낭 상품을 드디어 출시했고요. 티웨이 항공도 대형기 도입 중이죠. 2호기 A330-300 2호기 도입했다는 소식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퀀타스와 퀀타스 그룹의 계열사인 LCC죠. 제스타가 인천 시드니 직항 노선 신설합니다. 제스타는 먼저 오는 11월 2일 날 취항합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주 3회 예정이고요. 제스타는 LCC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호주를 두 도시를 잇는 직항편을 운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퀀타스 항공이 더 중요하죠. 퀀타스. 제스타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퀀타스는 잠깐만, 그때 제스타가 시드니였어요? 그때 시드니였나? 어디요? 퀸즐랜드인가? 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무튼 자. 퀀타스는 12월 10일부터 인천 시드니 직항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취재하고 파악하기로서는 퀀타스는 1997년에 IMF 때 요때 다낭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2008년인가 다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취재해보고 알아본 결과는 1997년인데 요거는 좀 사실관계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97년 다낭이라면 요게 한 25년 만에 재개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관련 소식을 지난 2월 23일 날 저희가 그 트래블데일리의 퀀타스 항공 한국 노선 재운항 가능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한번 해드렸었어요. 올해 취항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한 바 있죠. 그때 그냥 뭐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때 이제 모든 취재를 통해서 이미 이제 거의 확정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확정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내용은 아마 올해 안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드디어 저희 트래블데일리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네, 역시 트래블데일리. 자, 해당 노선은 에어버스 330으로 주 4회 일단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퀀타스는 기내식과 음료, 수화물 등 서비스 요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항공권을 제공하는 호주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항공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다녔었는데 이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퀀타스와 제스타 두 항공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를 오가는 승객 수는 매년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11만 명 정도로 예상이 현재 되고 있고요. 이번 인천 시드니 직항 노선 신설을 기념해서 제스타는 또 이제 그 다양한 프로모션 하는데 최저 77,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편도. 네. 요거 제대로 잡으면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호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인천에서 출발하는 시드니 직항편은 퀀타스 및 제스타의 호주 국내선과 타스만 노선으로 갈아타기 편한 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편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제스타의 인천 시드니 직항 항공편은 현재 예약 가능하고요. 취향 일정은 정부 이제 승인 여부에 따라 조금 어떻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 뭐 이제 요거는 이제 형식상 하는 얘기고 바뀌면 또 그때 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고 취향까지 아무 일 없이 좀 잘 해서 우리 또 그 저기 대서양 쪽 저쪽 그 노선이 좀 살아야죠. 대서양이래. 대양주 쪽. 그래서 아무튼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노란풍선이 조직 개편을 했는데요. 완전 대대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투어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이것이 하나 투어인가 노란풍선인가 하나 투어인가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영입이 됐습니다. 자, 김진국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첫 조직 개편입니다. 새로운 경영 전략에 맞춰서 각 사업부의 전문성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고 하네요. 재무본부, 경영기획본부, 상품영업본부, 온라인 사업본부, 그리고 IT본부 총 5개 사업본부로 재편이 됐습니다. 지난해 오픈한 OTA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사업본부와 IT본부가 신설이 됐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온라인 사업부 산하에는 상품 기획과 전략 수립, 그리고 판매 채널 다변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부를 신설했고요. 기존 마케팅과 CS 지원팀 외에 CRM, 그러니까 고객 관계 관리 요 팀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케팅부로 확대 개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획, 발권, 영업, 호텔, 액티비티 등 개별 여행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항공, 호텔 영업 전담 부서도 구축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IT본부에서는 IT 전략 기획 및 구매 기능, 자체 전산 시스템 기획과 인플라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IT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급변하는 디지털 여행 시장의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사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경영기획본부와 통합관리지원부서인 재무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경영기획본부 아래 경영기획 그리고 경영관리팀 두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요. 자, 이제 거기에 맞는 인사들이 어떻게 영입이 됐는지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하나투어에서 경영기획 총괄을 맡았죠. 김혁진 전무가 노란풍선 최고 재무 책임자로 선임이 됐습니다. 하나투어 이커머스 마케팅부를 이끌어오던 오경형 상무는 노란풍선 온라인 사업부를 총괄하고요. 하나투어 기획조정실을 맡아온 김성태 이사와 CRM 전문가인 구예원 이사는 각각 경영기획본부장과 마케팅 부이사로 발탁이 됐고요. 다우기술이라는 기업의 출신의 IT 전문가인 이원경 전무까지 IT 본부장으로 합류하면서 조직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엇이 좀 생각나십니까? 하나투어에서 열이 좀 받았을 것 같네요. 예. 야, 이거 이렇게 빼가도 돼? 라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좀 놀랄만한 수준의 영입입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투어에서 그대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이제 두 기업 건 이제 두 여행사끼리의 문제고, 뭐 또 협의가 됐기 뭐 이쪽에서 그만두니까 또 이쪽 데리고 오는데, 그렇다면 노란풍선의 포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또 재미있게 지켜볼 대목이긴 해요. 요거 관련해서 분석 기사를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 에어캐나다가 지난 5일 올해 들어서 첫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세일즈 매니저 소개했고요. 캐나다 입국 조건, 항공운항 일정 등을 알렸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일부터 자유로운 입국이 가능하지요. 하지만 캐나다 자국의 어플리케이션 Alive Can 요거 정보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접종은 어른이 완료했지만 12세 미만 예방접종 받지 않은 어린이가 양성 반응 보이면 10일 격리는 좀 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루 좀 살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PCR 테스트는 이제 변경이 됐지만 랜덤 테스트는 좀 진행해요. 그래서 랜덤 테스트 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 캐나다 운항 일정이 중요하겠죠. 지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밴쿠버 노선의 경우 현재 주 4회를 운항하고 있는데 여름 시즌이죠. 하계 시즌 6월 3일부터 8월까지 주 5회로 바뀌고요. 인천 토론토 역시 6월 하계 시즌의 주 4회 지금 아마 주 4회 하고 있을 건데 그죠? 이렇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월부터인가 그 좌석 등급고 일부 좌석 그 저기가 좀 바뀌었죠. 클래스 저거가 그것 좀 참고하시면 되고 아마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편했다는 것들과 또 이제 그 현지 캐나다 공항에 뭐 이렇게 그 저기 시설 이용하는 것도 좀 바뀌었고 뭐 리모델링되고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관련한 거는 저희 그 텍스트 뉴스 보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올해 또 에어 캐나다. 다음 소식 서울시 관광협회가요,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활동들이 나옵니다. 왜냐? 양무순 회장 체제로 바뀌어서 기존 회장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깔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서울시 관광협회 하면 뭐 서울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준비, 역할 뭐 이런 거로가 이제 한정지었었는데 양무승 회장 같은 경우는 한국여행업협회 회장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런 색깔들을 여기 협회에 입히는 것 같습니다. 인아웃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채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조직도 개편했죠, 얼마 전에. 그래서 협회는 국가 간의 관광 정책의 현황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타진하는 등 해외 관광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시 관광협회는 외래 관광객들이 서울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외 네트워크를 더 강화해서 그래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와? 같이 좋은 조치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4월 5일과 7일에 한국 지사를 새롭게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그리고 한국에 방한했죠. 괌 정부 관광청 관계자들과 미팅을 갖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게 중요해요. 만나는 게. 자, 양무승 회장은 우리 협회는 아시아 중동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우 관심이 높다. 또한 괌은 수십 년간 홍보 노하우가 있어서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로 현재 다양한 여행 상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활용해서 서울시가 해당 지역 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보스가 바뀌면 내용이 바뀌어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 보고 아무튼 잘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예. 다음 소식. 제주도를 찾는 재방문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과 외국인을 내국인만이구나. 외국인은 아니고요. 내국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보니까 재방문율은 82.1%로 평균 3.28회 방문해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쭉쭉 늘어났네요. 2019년에 69에서 작년엔 82%까지 4회 이상 방문을 했고 역시 또 뭐 전년 대비 7% 이상 방문했고 재방문 의향은 5점 만점 기준에 4.17점 이렇게 됐습니다. 평균 체류 일수가 4.57일, 4박에서 뭐 5박 일정으로 4박 5일 일정이 가장 많았대요. 4박 5일. 제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지출은 1인당 얼마 하냐면 2020년에는 50만 6천 원 정도.
했고, 그리고 보니까, 아니, 그래서 늘었어요. 거기에서 늘어서 50만 6천 원 정도 썼는데 좀 더 쓰네요. 60만 6천 원 정도로 좀 늘었고요. 개별 관광객 1인당 총 지출 비용이 한 61만 원에서 한 61만 원으로 좀 늘었대요. 그래서 뭐 숙박비가 가장 좀 많이 차지했대요. 15만 원 정도로. 예, 그래서 이 관련 내용도 자세한 거는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외여행을 못 가서 이게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내년도 주산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 많이 또 가. 그죠? 예. 인도네시아가 국경을 재개방함에 따라 한국 여행객의 발리 여행에 대한 큰 기대감과 함께 주변 국가 여행객의 아고다 플랫폼에서 발리 검색량이 굉장히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고다 검색 데이터가 3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인도네시아 여행지 중 검색 순위 1위가 인도네시아 여행지 검색 순위 1위가 발리.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전 아시아 지역 국가 중 검색 순위가 3위. 1위가 태국, 2위가 필리핀, 3위가 인도네시아. 태필인. 예. 또한 발리를 가장 많이 검색한 상위 5개국은 호주, 미국, 싱가포르, 영국, 한국이었고요. 특히 호주와 싱가포르는 가장 높은 검색량을 보여줍니다. 체크인 날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검색 데이터에 의하면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8번째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고다에서 8번째라. 아시아에서는 아직 멀었네요.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래서 한국 관광이 아직 멀었다는 거. 한류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인기 있을 거다. 다 공연불이에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서울시 관광협회 하는 거 봐요. 이런 노력이 다져져서 증가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안 와요. 한류만 이용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한류만 기대하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뛰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류 좋아요. 다 그게 저기 촉매제가 되지, 예? 역할이 되지만 그 이유는 그래서 왔는데 뭐야? 그래서 다시 안 와요. 중요한 건 재방문율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 내용을 잘 듣고 삐삐삐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봄이 왔네요. 뭐가 그렇게 신나니? 너 원래 봄 안 좋아했잖아? 그냥 신나 해외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늘어나고 있잖아. 그럼 뭐 하냐? 비행기 값이 장난이 아닌데 호주 한번 가려면 얼마나 비싼데? 걱정마 연말이면 삐삐삐 항공이 호주 시드니 취항하면서 편도 7만 원대로 갈 수 있어. 1번 콴타스 항공, 2번 떴다 항공, 3번 제스타, 4번 몽골 항공, 5번 LCC 앤드 버지니아 울프의 슬픈 사랑의 시 항공.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쏘는 거 아시죠? 끝.